자, 여러분. 최근에 나온 한 보고서가 전 세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대체 어떤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펼쳐보겠습니다. 죽음이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이건 보고서에 담긴 수많은 끔찍한 증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그냥 딱딱한 분석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정말 가슴 아픈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보고서 뭘 믿고 봐야 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를 위해서요, 전 세계 12개 나라에 흩어져 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 53명을 직접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7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증언들이 바로 이 보고서의 심장인 셈이죠.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하나는 정신,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옭아매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전략, 바로 중국화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문화를 좀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고서는 이걸 거의 문화적 집단 학살, 즉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려는 시도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국화라는 게 얼마나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지. 학교에서 자기들 말을 못 쓰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모하마드처럼 이슬람식 이름도 못 짓게 한대요. 심지어는 결혼식에서까지 중국 국가를 불러야 한다니. 이건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문화를 통제하는데 만약 이걸 따르지 않거나 좀 튀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거대한 수용소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무려 5가지 다른 종류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잡아 가두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보면요, 마치 무슨 공장 라인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처음엔 임시감시센터에서 신문하고, 그 다음엔 사상교육이랑 고문을 하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세기 기업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드는 강제노동센터로 끌려갑니다. 근데 정말 가장 끔찍한 건요, 부모가 잡혀간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중국화 교육을 시키는 아동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러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것도 파고들었습니다. 네, 공식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3대 악의 세력과의 전쟁. 여기서 말하는 3대 악이 뭐냐면 종교적 극단주의, 민족 분리주의, 그리고 테러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우리도 국제사회처럼 테러랑 싸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보고서는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 명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니까 위구르도 국제 테러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엮기 시작했고요. 2009년엔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걸 중국판 9.11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탄압을 확 늘렸죠. 그러다가 2014년 아이시스가 막 떠오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규모 재교육 수용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건들을 교묘하게 국내 통제 명분으로 끌어다 쓴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보고서가 고발하는 걸 보면요, 실제 처벌받는 행동들이 글쎄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거, 집에 쿠란 가지고 있는 거, 여성이 히잡 쓰는 거, 이런 게 종교적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평범한 종교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테러 행위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핑계라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보고서는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분석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 진짜 동기는 대체 뭘까요?
보고서가 지목하는 진짜 이유는요. 놀랍게도 중국의 아주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바로 1대1로입니다. 보고서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지적하는데요. 신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규모로 잡아 가두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세상에 발표된 시점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자, 보고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신장 지역은 중국의 1대1로가 유럽이랑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말하자면 현관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세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이 현관문이 불안정하거나 자기들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계획의 출발점부터 완전히 중국 스타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관문에 살고 있던 위구르족의 고유한 색깔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보고서는 이 주장을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465%. 이게 뭐냐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딱 2년 사이에 수용소 전체 면적이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탄압이 얼마나 빠르고 거대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테러를 막기 위한 활동이 절대 아니다. 그 규모나 방식을 보면 이건 상식적인 안보 활동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이건 더 큰 지정학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체계적인 시도다. 라고요.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테러와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한 민족의 정체성과의 전쟁일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수많은 증거들은 안타깝게도 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